안녕하세요. 토공모 TV 밴드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농지 공부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그 2022년도에 이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이 이제 내용들이 조금 변동사항이 왔는데, 제가 2019년까지 일을 하고 2020년도에 건강상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4년 정도 쉬었는데요. 지금 와서 다시 일을 하다 보니까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때는 이제 농지증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지증은 저희가 일을 할 때에는 법무사에 대행을 많이 맡겼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증 발급이라든지, 또 경매시에도 마찬가지죠. 경매시에는 미리 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요번 교육을 계기로 여기저기 이제 좀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많이 혼선이 오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혼선이 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찾아보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상 공부를 또 일을 하다 보면 이 법령상과 현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타개에 나가시려면 법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자를 보면 뭐 매매나 경매나 공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거나 대상자가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농업인은 아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사항이 상속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제 예외로 하고 있는데요. 발급 방법을 보면 개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농지증 신청을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읍면 사무소에 가면 산업계, 예전에는 산업계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요. 요새는 뭐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주말체험 영농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매수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네요. 그래서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주목해야 될 사항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으로 취득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취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만 취득이 가능하고요. 신규 취득, 농지가 전혀 없는 분들 신규 취득은 주말체험 영농 취득이 가능하고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기존 농지 보유자, 저희가 기존에 농지가 있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농지 기존 보유자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 농지 보유자는. 이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두 지역의 법무사들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건 법령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농지법과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다 각각 틀린 내용인데요.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하시고, 지자체별로 약간의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혹여라도 저도 지금 교육을
입국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취증은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농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농취증 원본을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농취증은 우리가 매매나 경매나 공매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거기에서는 면적으로 인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체험 영농으로 받으시면 되고 그 이상을 매수하실 때는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발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2022년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된 내용인데 부지에 대해서 특이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농지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분이 예를 들어서 전부 임대를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6년 이전의 농지는 임대할 수 있고 뭐 영농요건 분리농지도 임대를 할 수가 있지요. 분리농지도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농지 취득은 또 안 된다라는 사실 또 명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휴경이나 임대를 전부 하시는 분들은 농지 취득이 안 된다라는 내용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네요. 이제 제 밑에는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등록 방법이라든지 등록 조건,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내용만 제가 적어 왔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농작물 재배 조건이라고 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나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도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뭐 가축 사육 조건이라든지 곤축 사육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밑에 나와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아마 이런 내용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 경영체 등록을 하러 갔을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경영체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에 들어가 보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또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 또 330제곱미터 이상의 화훼 작물이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를 하시는 분들도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각각의 개별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만 일부 사람들은 농업인만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농업인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어야만 농업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 또 온실, 버섯 재배사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농산물 품질 관련에 들어가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과 또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현장에서 법무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현장에서는 농취증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짚고 가려고 별도로 이런 교육 내용을 참고했고요. 이게 법령과 또 현지에 어떻게 보시면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간의 괴리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개별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잘 대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든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지금 용인 지역에 컨설팅 의뢰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아마 용인 현장에 아마 일주일 내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별도의 시간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또 용인의 원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핫한 지역이죠. 현장의 목소리 또 토지 시세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